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거냐?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전쟁일 텐데 6.25 전쟁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참고로 오늘은 쌤이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애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 1학년 2반에서 직접 수업 시간에 촬영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고, 가끔 아이들 웃음소리와 먹는 소리가 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구나 라고 그냥 즐겁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6.25 전쟁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본 전쟁인데, 왜 6.25 전쟁이냐? 바로 6월 25일 날 있었던 전쟁인데,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된 이 전쟁은 무려 3년을 빡빡히 싸우게 되거든. 1953년 7월까지 정확히 3년 1개월, 37개월 동안 죽도록 싸웠던 전쟁이야. 그럼 도대체 이 전쟁 어떤 전쟁인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 건데, 자, 쭉 흐름도를 선생님이 좀 적어놨어요. 흐름에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건데, 왜냐? 전쟁 역사를 배울 때는 동양사든 서양사든 우리나라 역사든 모든 전쟁사에서 중요한 건 전개 과정이 중요해.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따라올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49년도의 한반도 상황은 아쉽지만 어떤 상태다? 분단된 상태라는 거지.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나라의 리더는 이승만과 김일성이었거든. 서로 으르렁댔어. 서로 통일은 주장하는데 서로 뭐하냐? 서로 공격하자. 이승만은 북쪽으로 가자. 김일성은 남쪽으로 오자. 자,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 가운데 38도선이라는 게 있었잖아. 여기서 소규모의 국지전, 즉 소규모의 전투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북한도 직접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했던 거, 그렇지, 미군의 존재. 우리도 직접 북쪽을 가지 못했던 이유, 소련군의 존재가 있었어. 그러던 50년 분위기가 달라져. 자, 이 당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인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자, 요즘 환절기 때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지. 에치슨,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선언을 하는데, 자, 어떤 말을 하냐? 미국이 지켜주는 방어 라인에서 한국 한반도를 제외하겠다라는 선언을 해. 그래서 이 에치슨 선언 이후 그어진 라인을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지켜주는 방위선을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래. 한국이 제외됐어. 그러면 전쟁 준비를 하던 북한 입장에서 만약 한국을 쳐들어온다면 언제가 최적의 타이밍일까? 그렇지, 바로 지금인 거지. 자, 그래서 그 전부터 북한은 김일성 중심으로 소련 스탈린과 연결해서 전쟁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어. 자, 전쟁 준비하는 걸 더욱더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지. 그리고 마침내 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우리나라를 기습남침하게 되지. 자, 이때 6월 25일은 어떤 날이냐?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야. 자, 모두 다 웬만하면 자고 있을 시간이고, 게다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휴가나 외박 나간 군인들 숫자도 상당수 많았던 거지. 그때 기습남침한 거지. 우리나라는 탱크 보유가 빵대였어. 자, 근데 북한은 소련군이 제공한 탱크를 밀고 기습남침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전쟁 초반에는 아주 박살이 난다. 그래서 전쟁 시작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하고 쭉쭉쭉 밀려 어디까지 밀리게 되냐? 바로 이쪽에 흐르는 강, 낙동강, 바로 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는 거지. 즉 여기를 뺀 나머지는 다 북한 땅이 된 거야. 자, 이때 북한군의 전략은 뭐였냐? 최대한 전쟁을 빨리 끝내는 거야. 왜냐하면 미군이 들어오는 걸 막고자. 그래서 북한 김일성이 전쟁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해. 자, 1950년 8.15 기념행사를 부산에서 갖자. 자, 무슨 말이야? 8월 15일 안에 전쟁 끝내라는 거지. 그래서 북한은 무섭게 밀고 내려온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낙동강을 둘러싸고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 기다리던 미국을 주축으로 한 유엔 연합국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물론 전쟁 시작하자마자 미군은 들어와. 근데 미군이 들어와서 북한 인민군을 좀 우습게 생각하다가 처음에 좀 박살이 나버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군과 유엔 연합국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그때 총사령관이 누구였냐? 바로 메가더. 자, 메가더가 중심이 된 미군, 유엔군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버티게 되는 거지. 근데 버티는 건 의미가 없지. 최선의 방어는 뭐다? 공격. 그래서 전 세계 전쟁 역사에서 그 성공 사례 중에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상륙작전. 그렇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는 거지. 바로 50년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이 기막히게 성공을 하게 된다. 자, 인천의 우리께 됐다. 곧바로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까지 확보되게 되는 거잖아. 서울을 탈환하게 된다. 그때가 9월 28일. 즉 전쟁 석 달 만인 9월 달에 우리는 다시 서울을 차지해. 그럼 양방
반틈에 우리나라 원래 땅을 차지하게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전쟁 열심히 했지만 석 달 만에 다 뭐 한 거야? 또이 똑같아진 거야. 자, 여기서 이승만 정부와 메가더의 선택은 두 개 중에 하나야. 이대로 전쟁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양피범과 끝장을 볼 것인가. 이들의 선택은 묻고 더블로 가. 바로 두 번째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공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5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38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북한의 수도 평양을 함락하고 마침내 우리나라 끝에 있는 국경 지역에 있는 강 압록강 유역까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하게 되지. 이제 전쟁은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이때 갑자기 예고도 없이 약 30만 명의 중국 공산당 군대 중공군이 개입하게 돼. 약 30명. 30명이 된다. 30만 명. 참고로 감이 없을 텐데 30만 명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인원이 가득 차면 한 5만 명 들어가거든.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6배에 해당하는 병력이야. 2000으로 예를 들어볼까? 2000시 전체 시민 인구가 아마 23만 명 정도 될 거거든. 깐난애기부터 노인까지 그거보다 숫자가 많은 군인들이 밀고 내려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쭉쭉쭉 뒤로 밀리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눈물의 일사후퇴 51년 1월 다시금 서울을 뺏기게 된다. 자, 근데 우리 국군과 유엔 연합군 전쟁 초반처럼 준비 안 된 상태 아니잖아. 곧바로 다시 서울을 되찾아. 그래서 전쟁 1년 정도 했는데 다시 그대로. 그러다 보니 전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어떤 걱정들이 들기 시작하냐. 전쟁이 더 확대되는 거. 몇 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으로 커지는 게 두려웠던 거야. 전쟁에 대한 거부감. 그래서 51년 6월 소련이 처음 제안을 해. 우리 휴전하자. 근데 얘들아 51년 6월에 휴전 제의가 처음 나오거든. 근데 전쟁 언제 끝나? 53년 7월. 무려 2년 동안이나 휴전 협정을 하거든. 근데 참 슬픈 건 이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지.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자, 휴전 협정에 논란이 되는 건 크게 문제가 됐던 건 두 가지. 첫 번째, 포로 송환 문제. 지금 무슨 말이냐? 전쟁하다 잡힐 거냐, 포로. 포로에게 물어보자. 어디서 살 것이냐? 포로에게 선택권을 주는 포로 송환 방법이 있고 원래 국적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포로 송환 방법이 있어. 사실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것 때문에 서로 자존심 대결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휴전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지. 왜 그러냐? 자, 지금 휴전협정 중인데 현재 여기까지가 부닥치고 있어. 근데 오늘 국군과 유엔군이 컨디션 좋아서 여기까지 올라갔어. 이때 휴전하면 우리 개이득. 반면에 북한 인민군이 컨디션 되게 좋아서 여기까지 내려왔어. 이때 휴전하면 우리 큰 손해잖아. 그래서 휴전협정 중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이때 전쟁 1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휴전협정하는 2년 동안 죽은 사람이 2배가 넘어. 너무나 끔찍한 거지. 그래서 그걸 영화한 게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유명한 영화가 있지. 그 고지쟁탈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지금 파주 일산 쪽에 있는 백마고지. 그 백마고지에서 한 9일간 대략 13,000여 명의 군인들이 죽어. 고지 산 하나 차지하겠다고. 끔찍한 거지. 그러다가 결국 이승만이 야 우리 이런 걸로 시간 끌지 말자. 미군의 반대도 부릅쓰고 방공포를 석방해버려. 자, 그러면 미군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명했지만 결국 포로 송환 문제 중에 하나가 어영부영 어리버리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끝나버린 거잖아.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마무리하자. 그래서 53년 7월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되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6.25의 흐름인데 사실 흐름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그냥 이 선. 처음에 쭉 밀렸다 낙동강까지. 우리 다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서로 치열한 고지쟁탈전. 그러다 휴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토리를 잡고 있으면 되고 전쟁 결과는 안 봐도 뻔하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그리고 국토는 아주 아작이 났고 그리고 남북한이 원래 사이가 그렇게 일반 사람들끼리는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3년간 서로 죽도록 싸웠잖아. 어떤 마음이 생길까? 그렇지, 이제 진짜 미워하게 되는 거야. 적대감이 심하대. 그 결과 분단은 단단히 굳어지게 되는 거지. 자,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 6.25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일 건데 이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음식이 내가 수업 중에도 언급한 게 있는데 꿀꿀이죽이라고 있어.
꿀꿀이죽이 뭐냐? 우리나라 먹을 게 너무 없어.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음식 찌꺼기를 버릴 거 아니야? 음식 쓰레기를 모아놓은 통 있지? 그걸 받아와. 그래서 그걸 가마솥에 넣고 뜨거운 물 붓고 하루 종일 끓여. 그럼 음식물 찌꺼기가 어떻게 되겠어? 물하고 섞이니까 죽처럼 변하겠지. 그게 꿀꿀이죽이야. 우리나라 그거 먹었다고. 얘들아 되게 옛날이 아니야. 불과 한 70년 전에. 이 밖에 할 얘기들이 너무 많지만 이상가족 이야기도 있고.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거 꼭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6.25는 특히 민간인들이 많이 죽은 전쟁으로 알려져 있거든. 민간인들이 왜 죽었냐? 정말 슬프도 어이없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천이 이 정도에 있다. 여기 원래 우리 대한민국 땅이었잖아. 근데 전쟁 터지자마자 인민군이 여기 차지하잖아. 그래서 인민군이 이천 지역에 와서 사람들에게 압박한 거야. 나한테 협조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럼 누가 협조 안 하겠어? 그렇게 쌀 지원하고 노동력 제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명단을 작성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인천 상륙작전으로 여기 다시 우리 땅 내잖아. 국군이 다시 와. 그래서 국군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전 우리 국군이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민군 점령 당시에 협조했던 빨갱이들이 있네. 협조했던 공산주의자들이 있네. 라고 하면서 얘네를 죽였다고. 얘네 공산주의자야? 살려고 협조했던 사람들이잖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눈물의 일사후퇴로 다시 2천 뺏기거든? 인민군이 와서 이번에 국군에 협조했던 사람들 또 죽이는 거야. 애꿎은 민간인들이 이념 대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들아 우리 농사지는 농민이 농사지을 때 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이러고 농사지니? 나는 레닌을 존경하는 사회주의자 이러고 농사지어? 아니잖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념을 들이대면서 죽이고 찌르고 총을 쏘고 그랬다고. 끔찍한 전쟁. 6.25. 자, 6.25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 건데 영화 태극기 날림에 보면 거기에 공영진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에서 이런 얘기를 해. 독립운동할 때는 일본군과 싸울 때 왜 싸우는지 알고 싸웠대. 왜?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놈의 6.25 전쟁은 왜 서로 이렇게 총 쏘는지 모르겠다라는 대사가 나오거든. 개인적으로 6.25를 설명하는 가장 명대사가 아닌가 싶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던 우리나라. 근데 냉전 체제라는 이념 대결 속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지. 그래서 6.25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다라는 거. 자, 시험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 자, 고생했고 언제나 열심히 하고 파이팅! 안녕!